안녕하세요. 미술사가 담지 못한 그림 이야기 이충렬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술사가 담지 못한 그림 이야기 8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11월 마지막 주죠. 벌써 이제 2025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게 좀 체감되지 않는데요.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그쵸, 어른들이 뭐 그런 말 하잖아요. 10대 때는 시간이 뭐 시속 10km로, 20대 때는 20km, 뭐 30대 때는 30km. 그 말이 틀리지 않다고 느껴져요. 뭔가에 집중하거나 아니면은 정신없이 지나고 나면 시간이 훌쩍 지나서 이러다 금방 할머니가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늙는 게 슬픈 게 아니라 이 소중한 시간,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을 그냥 증발시켜 버리는 것 같은 아까움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현재의 순간을 어떻게 잘 느낄 수 있을까 방법들을 고민하면서 오늘 미술사가 담지 못한 그림 이야기 함께 들으실 음악의 주인공은 윤미래 님이 되십니다. 미술사가 담지 못한 그림 이야기 35회 때 들려드렸던 아티스트예요. 첫 번째 들려드릴 곡은 검은 행복입니다. 들려드릴게요. 유난히 검했었던 어릴 적 내 살색 사람들은 손가락질해 내 맘이 한테 내 바삐는 흑인 미군 여기저기 수근 때도 이렇군 저렇군 내 눈가에는 항상 눈물이 고여 어렸지만 엄마의 슬픔이 보여 모든 게 나 때문인 것 같은 죄책감에 하루에 수십 번도 넘게 난 내 얼굴을 씻었네 하얀 비누를 내 눈물에 녹였네 까마 피부를 나 속으로 원망해 와 세상은 나를 판단해 세상이 미워질 때마다 두 눈을 꼭 감아 아빠가 선물해준 음악에 내 혼을 담아 볼륨을 타고 높이 날아가 저 멀리 La music It goes on and on and on 세상이 미울 때 음악이 날 위로해주네 So you gotta be strong Gotta hold on and love yourself 세상이 미울 때 음악이 날 일으켜주네 So you gotta be strong Gotta hold on and love yourself 시간은 흘러 난 13살 내 살색은 짙은 갈색 음악은 색깔을 몰라 파란불을 알려줘 난 음악을 인도해 서로의 기대요 외로움을 위로해 그러던 어느 날 내게 찾아온 기회 마이크폰을 잡은 난 어느새 무대 위에 다시 만나 달라 하며 음악과 작별해 13살엔 19 난 거짓말을 해야 해 내 얼굴엔 하얀 화장 가면을 써달래 엄마 피치는 오케이 하지만 아빠는 안 되면요 내 나이 19 멈춘 시간의 감옥 애같이 나는 내 기대 너무나도 잠호 한 하루하루를 보내며 그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음악이 그립다고 다출을 시도해 no 붙잡힌 나는 밤마다 기도했고 드디어 난 이제 자유의 몸소 미울 때 음악이 날 위로해주네 So you gotta be strong Gotta hold on and love yourself 세상이 미울 때 음악이 날 일으켜주네 So you gotta be strong Gotta hold on and love yourself Sweet little girl Tasha. I guess I can give you a little skit on life, I guess. Talk about the good times and the bad times. You got to be able to blend both of those in your life. You have to know and you have to believe with all
all your heart that things will always get better. So just keep your head up, keep your faith, and be strong. Never let nobody tell you that you can't do it, because it can be done. You gotta be willing to try. Sometimes it's hard to see all the good things in your life. So you gotta be strong. You gotta hold on and love yourself. That's what they call me on the job, reader's shit. Read the shit. Reader's shit. 안녕하십니까. 다시 아빠 입니다. 네, 윤미래님의 검은 행복 들으셨습니다. 이 곡은 2016년에 만들어진 곡이고요. 윤미래님이 1981년생이니까 35세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역사를 담은 곡을 만들 수 있는 안정감과 내공과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만든 노래입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에 아빠 목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서 약간 여운이 남아서 음악을 멈추고 좀 멍하니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좀 목소리가 가라앉았는데 다시 좀 힘을 내보겠습니다. 그쵸. 35세를 얘기하니까 저는 35세에 뭘 했나 생각이 들었네요. 그쵸. 다른 사람과 나이, 시기, 속도 다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30대 중반에 만난 사람으로 인해서 미술계에서의 업적이라면 업적, 존재감이 묻혀버린 안타까운 화가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미술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잭슨 폴럭이라고 하면 다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이 액션 페인팅, 엄청난 추상회화를 보면 또 그쵸, 교과서에 나왔기 때문에 잭슨 폴럭은 모두 다 아는 예술가, 화가입니다. 하지만 리 크레스너라고 하는 이름은 들어보지 못하신 경우가 많을 거예요. 미술을 전공하거나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신 분이 아니라면요. 그래서 오늘은 리 크리스너의 작품들을 작품 하나하나라기보다 리 크리스너라고 하는 예술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리 크리스너는 1908년에 태어나서 1984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역시 평균 수명보다 오래 살았죠. 네, 미국에서 활동한 화가입니다. 시각예술가이고요. 리 크리스너의 부모는 반유대주의와 러일 전쟁을 피해서 미국으로 도피한 러시아계 유대인 이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이 복잡하죠. 6남매 중에 막내였다고 합니다. 리 크리스너는 어렸을 때부터 예술가가 꿈이었대요. 그래서 미술을 전공하기 위해서 미술을 배울 수 있는 여학교에 들어갔고 또 장학금을 받아서 또 쿠퍼 유니온에 있는 여학교에 여성 예술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고전 거장들의 기법을 배웠고 그리고 매우 철저한 엘리트 미술 교육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1929년에 현대미술관이 개관하면서 후기 인상주의 화풍의 그림들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 전에 다녔던 국립아카데미에서 배운 그런 엘리트적인 고전 화풍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학교를 다 졸업한 이후에 또
뭐 구성이나 아니면은 새로운 기법이나 아니면은 현대적인 이론 등을 배우면서 현대미술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2차원 평면에 3차원의 입체적인 공간이 있는 것처럼 일루전을 만드는 고전적인 그런 화풍을 벗어나서 2차원이라고 하는 그 특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색상을 강조하는 그런 그림들을 그리게 됩니다. 추상회화를 그릴 때 이제 뭐 단계들이 있는데 그걸 다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큐비즘 스타일의 작품도 하고 그러니까 이 시대 20세기 초기에 추상 표현주의나 아니면은 미래파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갈래들이 생기는데 그런 영향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그래서 조금 웃긴 거는 피에트 몬드리안이라고 해서 평면 추상의 대가인 사람이 리크리스너의 그림을 보고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정말 훌륭해서 여자가 그린 그림이라는 걸 전혀 알아채지 못할 거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성은 훌륭한 그림을 그릴 수 없다는 전제가 좀 우습지만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실력자였습니다. 리크레스너는 스타일을 고정하지 않고 계속 탐색해 나가는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리크리스너의 작업의 특징을 뭐 4가지로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로 지속적인 변신을 하는 작가, 스타일을 고정하지 않고 계속 그렸다는 거죠. 이 당시에 다른 추상표현주의자들은 딱 보면은 누구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그런 스타일을 고수했는데 리크리스너는 시기별로 완전히 다른 시각, 언어를 시도하면서 자기 혁신을 한 작가입니다. 또 두 번째로 강렬한 에너지와 리듬을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커다란 제스처와 뭐 반복되는 패턴 등으로 신체적인 리듬이 느껴지는 그런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기 작품을 잘라서 재조합하는 콜라주 실험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되게 과감한 성격인 거죠. 과감하게 자기 작업을 파괴하고 재조합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회화를 만들어 나갔다고 합니다. 또 4번째로 자전적인 감정과 자연 이미지를 통합해서 표현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초기에는 꽃이나 식물이나 유기적 형태, 자연적인 이미지들을 많이 표현했고 잭슨 폴록의 사망 이후에는 더욱 거칠고 과감하고 감정적인 색채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리크리스너를 얘기하면서 잭슨 폴록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잭슨 폴록이 너무 유명한 화가여서가 아니라 사실은 잭슨 폴록을 유명하게 만들어줬던 드래핑 기법이 리크리스너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윤미래님의 노래를 한 곡 더 듣고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윤미래님의 노래는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들려드릴게요. As time goes by, I still love you. 마지못해 살아가겠지 너 없이도 매일 아침 이렇게 일어나 밤새 조금씩 더 무뎌져 버린 기억 속에서 애써 너의 얼굴을 꺼내야 보겠지.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우리 아픔을 주는지 힘든 하루 속에도 늘 네 생각뿐인 나 눈물마저도 말라가는데 As time goes by
게 두려운 걸 네 안에서 나의 모든 게 어떤 일이 될까봐 눈 감으면 늘 선명하던 네가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될까봐 내가 없는 세상이 너는 괜찮은 건지 너에게 잊을 만한 추억일 뿐인지 참으려 애를 써도 늘 보고픈 나는 네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You are the one as time goes by 난 여기 있어줄게 셀 수 없는 밤이 지나도 사랑했던 그대로 혹시라도 넌 돌아오게 되면 단 한 번의 나를 찾을 수 있게 As time goes by 네, 윤미래님의 시간이 흐른 뒤 들으셨습니다. 리크레스너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트 교육을 받고 고전적인 회화를 하다가 현대 미술의 영향을 크게 받아들이고 추상적인 작업을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유연하게 했다고 했잖아요. 잭슨 볼록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1930년대부터 연방미술 프로젝트에서 벽화를 담당했을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는 화가였습니다. 그리고 추상적인 정물화를 그리고 또 인간 형상을 도식화해서 그리면서 자신의 언어들을 넓혀 나가고 있었어요. 이 리크레스너는 이제 이 추상표현주의자들이 추상이라고 해서 모두 아무렇게나가 아니겠잖아요. 각자의 어떤 논리나 뭐 언어, 형식 언어의 패턴들이 있는데 리크레스너는 상형 문자 같은 기호들이 반복적으로 리듬감 있게 화면 전체를 채웠던 1940년대 양식에서부터 1950년대 후반과 60년대에 이르면서 다양하게 변화해 갔다고 해요. 제가 봤던 어떤 영화에서는 잭슨 폴록 영화였는데 그 영화가 얼마나 고증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잭슨 폴록은 원래 리크레스너를 만나기 전부터 엄청나게 예민했다고 해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기도 하고요. 그런 잭슨 폴록을 작업실에 가서 작업을 보고는 리크레스너가 천재성을 확인하고 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조언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잭슨 폴록의 그림들 중에 이제 물감이 흘러내린 게 있었는데 그걸 리크레스너가 발견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적극적으로 써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했던 것으로 영화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잭슨 폴록의 액션 페인팅을 잘 보여주는 사진들에 보면 리크레스너가 같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잭슨 폴록은 바닥에 커다란 캔버스를 깔아놓고 붓이나 막대기를 페인트통에 꼭 담았다가 뿌리면서 액션 페인팅을 했는데 그 옆에서 마치 이렇게 조련사가 명령하듯이 이제 의자 위에서 리크레스너가 앉아있는 사진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리크레스너의 추상적인 작업들이 확확 변화하고 있는 거를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잭슨 폴록하고의 작품을 막 비교하려고 했더니 네, 잭슨 폴록의 작업들도 사실은 변화가 있었는데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건 드리핑 기법으로 막 되어 있는 것들 뿐이라서 이 두 사람의 것을 다 다루기에는 너무 정신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오늘은 리크 리스너의 날이니까 리크 리스너의 작품들을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928년에 그려진 것으로 되어 있는 자화상을 보더라도 29년에까지도 자화상을 보면 되게 인상파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색감이 어둡고 묵직하지만 고전 회화처럼 매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 붓질에 힘있고 과감하고 색상 대비도 되게 뚜렷하고 자신의 얼굴도 되게 강인한 인상으로 그립니다. 실제로 사진을 보면 약간 쾌걸이라고 하는 표현 당시에 어울릴 것 같아요. 1938년에 찍은 사진, 흑백 사진을 보면 앞머리가 눈썹보다 위로 되게 짧게 되어 있고 긴 단발, 어깨선 정도 되는 단발을 하고 아주 작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데 상의를 입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속에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되게 투박한 자켓을 입고 바지를 입고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분이 보통의 나긋나긋한 여성이 아니었겠구나. 뭐 사실 그쵸, 저 시대에 예술 활동을 하는 여성이라면 엄청 강해야 됐겠죠. 그것들이 잘 드러나고 자화상도 색감도 그렇습니다. 1935년에 캔버스, 정사각 캔버스에 그린 작품을 보면 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상과 구상의 중간 어딘가에 놓여 있습니다. 네, 사실 이 그림을 열심히 묘사했다가 지우고 다시 녹음하고 있습니다. 이 묘사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상과 구상의 중간 약간 미래파의 느낌도 나고요. 원통형과 어떤 도형들의 집합처럼 보이기도 하고 커다란 선박 이렇게 선박으로 보입니다. 네, 어떻게 말하기 어려워요. 어쨌든 이때 1935년의 화풍과 1938년에서 9년에 그려진 그림은 너무너무 달라요. 1935년에 그려진 그림이 겐스부트라는 제목을 갖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선박이 정박되어 있는 것 같은 건물과 옆에 같이 화면에 있고 그러니까 대략 뭔지 알 수 있겠다면 그리고 색감도 밤 하늘에 보름달이 떠 있고 배도 진한 밤색으로 되어 있고 짙은 녹색, 검정색, 톤이 낮은 베이지색 뭐 이런 색감으로 되어 있다면 이 1938년에서 9년에 그려진 정물화는 연보라색, 하늘색, 연두색, 노랑색, 빨강색, 오렌지색 이런 색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그렸는지도 정물이라고 하지만 힌트를 찾기 어려워요. 이렇게 화풍을 확확 바꿀 만큼 하나 더 비교를 하겠네요. 1940년에 그려진 무제 역시 완전히 또 앞에선 다릅니다. 그 1938년에서 9년에 그려진 정물은 면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색면에 검정색 선들이 간간히 들어가 있다면 1940년에 그려진 무제는 검정색으로 면에 둘레가 다 선으로 구획되어서 완전히 또 다른 사람 같고 앞에가 아이보리색이었다면 여기는 빨강, 노랑, 파랑 이렇게 거의 뭐 약간 채도 낮은 녹색이 있긴 하지만 원색을 중심으로 합니다. 무슨 실험을 그러니까 정말 형식 실험인 거죠. 저처럼 형식보다 내용과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예술 세계인데요. 어쨌든 아무리 형식을 시험하더라도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할 수 있는 이 대담함은 정말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똑같이 1940년대인데도 또 실험을 보면 색면으로만 근데 채도가 높은 상태로 되어 있고 아니면 채도가 아예 낮고 뭐 어쨌든 되게 수많은 실험의 흔적들을 작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신기하고 대단해요. 네, 역부족이군요. 아, 추상 역시 그래요. 작품 하나하나를 소개해드리는 건 불가능하고 이 리크 리스너라는 사람이 얼마나 멋진 작가인지를 전해드리는 걸로 목표를 얼른 선회하면서 윤미래님의 노래 집으로 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집으로 와 집에 아무도 없어 예전 같으면 지금 너에게 난 전화할 텐데 나처럼 망설이지 말고 내가 그리워질 땐 넌 그냥 내게 전화해줘. 지난 뒤에 다시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모든 게 아쉽게만 느껴지는지 조금 더 잘해주지 못한 지난 기억 때문에 널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아직도 늦은 건 아니야. 또 이러다 다시 볼지 몰라. 헤어질 것을 우리 모른 것처럼 아직은 끝난 게 아닌걸. 더 서로가 행복하기 위해 결국 다른 길 택했지만 난 찾지 못했어. 너의 곁에서 뒤돌아가는 그 길을 아직은 내게 잃은 걸. 이별이란 그 말을 하기에는 아직은 나에겐 아직도 늦은 건 아니야.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 헤어질 것을 우리 모른 것처럼 아직은 끝난 게 아닌걸. 또 이러다 서로 잊지 못해 다시 만날지 모르잖아. 난 찾지 못했어. 너의 곁에서 뒤돌아가는 그 길을 아직은 내게 잃은 걸. 이별이란 그 말을 하기에는 아직은 나에겐 다시 한번 널 떠올려봐도 널 생각해봐도 아무렇지 않은 날. 멀어도 그때까지는 너와 나의 이별을 이별이라 생각하지 않아. 네, 윤미래의 집으로 와 들으셨습니다. 너무 목소리가 쓸쓸해서 같이 쓸쓸한 기분이 드네요. 그리고 하필 리크 리스너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잭슨 폴록과 리크 리스너가 헤어진 건 리크 리스너의
잘못이 아니라 잭슨 폴록이 알코올 중독이 심각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불륜까지 저지르는 상태여서 결혼한 지 10년 만에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945년에 결혼을 했는데 결국 1956년에 잭슨 폴록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추돌 사고가 나고 죽음에 이릅니다. 그러면서 사망하게 되는 거죠. 릭 리스너는 잭슨 폴록이 명성을 마구마구 떨치고 온갖 언론이 잭슨 폴록에게 주목할 때 잭슨 폴록이 작업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사실 잭슨 폴록은 엄청나게 예민해서 지나친 주목과 관심, 명성이 되게 부담스럽고 힘들어했다고 해요. 그런 정서적 케어를 릭 리스너가 다 해주고 관리해주고 매니저처럼 뭐 하고 집안일은 말할 것도 없이 하면서도 작품을 멈춘 적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년 만에 확 화풍을 바꾸면서 끊임없는 실험을 하던 것이 이제 잭슨 폴록이 죽은 이후에서야 적극적으로 작가의 작업들로 드러납니다. 너무 대단한 게 그 긴 시간을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붓을 꺾지 않고 그 유명한 거장, 미국을 대표하는 화가의 그늘에 가려져 있을 때에도 그쵸, 붓을 놓지 않았다는 게 너무 대단한데요. 그래서 거의 최근에서야, 그러니까 최근은 아니지만 잭슨 폴록이 죽은 다음에 한참 지나서야 릭 리스너의 작품들이 주목받고 연구가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됩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이 릭 리스너의 작품을 어떻게 하나하나 설명하기 어려웠던 것처럼 이 평론가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시기별로 특징들만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거를 좀 소개해드리면 1940년대 초반에는 자기가 원하는 작품을 만드는 게 어려워서 자신이 그렸던 캔버스 위에다가 다시 또 그리고 덧칠하고 물감이 두껍게 솟아오르면 긁어내고 문지르고 물감을 더 얹고 뭐 이런 식으로 끝없이 자기 작업을 부정하고 덧입히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캔버스가 단색이 될 정도까지 작업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별로 남지 않은 게 자신의 마음에 드는 걸 남기지 않았다고 해요. 막 폐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40년대 초반의 이미지는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1946년에서 49년, 그러니까 잭슨 폴록을 만난 이후네요. 결혼을 45년에 했다고 하니까요. 이때의 작업들을 작은 이미지들 시리즈라고 이제 분류를 했더라고요. 모자이크나 거미줄 또는 상형 문자로 분류되는 이런 이미지들을 했고 한 40여 개 정도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자이크 이미지는 페인트를 두껍게 쌓아서 만들었고, 근데 거미줄이 막 있는 그런 느낌의 그림들은 페인트 블러쉬가 페인트 표면에 가깝게, 그러니까 칠한 게 아니라 페인트 표면에 닿을랑말랑하게 하는 드립 기법으로 만들었고, 그런데 이것 때문에 또 이제 비평가들은 잭슨 폴록의 이 액션 페인팅, 드리핑하는 막 이렇게 물감을 던져서 떨어뜨려서 만든 그런 것들을 차용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차이는 잭슨 폴록은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화면에 마구마구 물감을 튀고 던지고 똑똑똑 떨어지게 했다면 릭 리스너는 작은 화면 안에서 이 드립 기법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끝없이 실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묘사를 시도했다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뭐뭐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할 만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거든요. 형상 자체가.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리크 리스너가 히브리어 문자를 재해석한 것으로 해석을 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알겠어요? 히브리어 문자도 모르는데 히브리어 문자를 재해석을 했다니. 근데 왜 그런 거를 했을까라고 했을 때 리크 리스너가 유대계, 러시아에서 이민 온 유대계의 자손이었잖아요.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그저 독일의 나치 독일의 핍박을 받았었고 정치적으로 이 당시 너무 엄청난 격동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민족적인 문화적인 배경이 이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뭐 홀로코스트 비극에 대한 예술가의 반응이다. 뭐 이런 해석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호 문자처럼 뭐 이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쵸. 이 잭슨 pollock이 되게 감각적이고 과시적이라면 리크 리스너는 과감하지만 엄청 연구를 하듯이 정밀하게 작업을 하는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50년대가 되어서 리크 리스너는 콜라주 이미지 작업을 해요. 콜라주는 페인트나 어쨌든 드로잉, 뭐 회화, 재료 외에 다른 다양한 재료들을 붙이는 거를 이야기하는데요. 1951년에 전시회를 위해서 그렸던 그림들이 있는데 두 점을 빼놓고는 모두 잘라내고 찢어서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젤 작업을 멈추기 시작했다고 해요. 바닥에 지지대 놓고서 이제 붙이고 뭐 오리고 자르고 또 붙이고 덧칠하고 뭐 이런 것들을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붙인 다음에 브러쉬로 색상을 추가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페인팅에서 완전히 벗어나지게 되는 거죠.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서 질감을 만들고 그리고 그 전에 캔버스는 그림은 2차원 평면이기 때문에 색면으로만 했던 자신의 작업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적극적인 실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두운 색과 밝은 색을 대비시키고 강렬한 선과 부드러운 선을 또 대비시키고 유기적이고 그런 유연한 형태와 기하학적인 형태 뭐 이런 것들을 상반되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함께 쓰면서 탐구를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약간 하나하나를 설명은 못하겠지만 이런 작업의 방식을 설명드리면 조금 그래도 상상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1953년까지 검은 잉크나 아니면은 찢어진 그림을 적극 사용하고 자르지 않고 찢어서 질감을 극대화하고 즉흥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1955년까지 점점 캔버스의 크기가 커지면서 엄청 공격적인 실험적인 작업을 했는데요. 그런데 1955년에 뉴욕에서 전시를 했지만 클레멘트 그린버그라고 이 모던 아트의 최고 비평가인 이 전문가만 리뷰를 되게 좋게 했고 대중들로서는 대체적에 뭘 한 건지 모르겠기 때문에 거의 관심을 못 받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 어떻게 보면 대중을 소외하는 형식 실험이고 실험 단계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폴록이 죽는 시기가 오죠. 요거는 윤미래님의 노래를 하나 더 듣고 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노 그래비티 무중력이라는 노래가 있네요. 들려드릴게요. Feel
무서워 피해자치 맘속에 숨어버린 그들이 더럽다고 자존심 고개 돌리나 내 갈 기간에 저등 돌려 눈물 흘려 지키기 싫어서 왠지 지는 것만 같아 트레인처럼 천바퀴지는 해를 봤어 하루하루 지나가면 잊혀지겠지 미친 콘크리트 전구 회색 밀림의 건물 사이 숨어버린 진실 이제 I'ma set it free no gravity 나만 걸 원해 hey. 늘 같은 밤의 공기도 오늘은 더 무거워 No gravity 지금 어딘가 I wanna sink into the clouds 오늘 밤의 얘기를 내 맘에게 Yeah all in together now 갑자기 찾아온 허전한 숨을 뱉어봐도 같은 이 자리에 메아리 치는 감정 지나치던 노을 하늘이 나를 반겨 붉게 물든 미소 지금 내 맘을 안적 오랜만에 차분함 내 얼굴을 만져줘 참았던 역도 hey 그놈을 씹어 빨간 불에 멈춘 밤거리의 rebel good vibes only no more speaking of the devil 하루하루 지나가면 잊혀지겠지 미친 콘크리트 전구 회색 밀림의 건물 사이 묶어뒀던 짐들이 이제 I'ma set it free no gravity Let's go 나만 걸 원해 늘 같은 밤의 공기도 오늘은 더 무거워 No gravity 지금 어딘가 I wanna sink into the clouds 오늘 밤의 얘기를 내 맘에게 무서웠던 어제야 Set me free 이제 날 놓아줘 Just leave 두려운 내일 너도 Set me free Don't cry 두렵지 않아 네, 윤미래의 No Gravity 들으셨습니다. 벌써 제가 헤매는 사이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릭 레스너는 플록이 죽은 다음에 이제 또 작업에 세계가 뭐 형식이 달라집니다. 대규모 액션 페인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유기적인 식물 형태와 그다음 해부학적인 형태들을 막 혼합한 인물을 묘사하는데 남성과 여성을 암시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잭슨 pollock을 잃은 후에, 사실 잭슨 pollock을 잃은 건 죽음 때문만은 아니죠. 잭슨 pollock의 배신으로 잭슨 pollock을 잃었지만 거기에 죽음이 더해지면서 물리적인 강제적인 이별이 되었잖아요. 하지만 그 감정의 복잡함, 힘듦을 작품으로 승화해 나갑니다. 이 뭐 작품으로 승화한다, 예술로 승화한다 이런 말 되게 관용적으로 쓰이는데 저도 좋아하진 않지만 릭 레스너의 경우에는 그쵸. 뭐 사실 제가 생각할 때 현대적으로 생각할 땐 상담 치료를 받든지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을 테니까 해야 될 테지만 작업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1959년부터 61년까지를 또 엄버 시리즈라고 또 분류들을 학자들이 했는데요. 이때는 불면증까지 앓고 있어서 밤에 작업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인공 조명에 비친 색을 보면서 그려서 되게 둔탁한 단색 위주의 작업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1960년대에는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 시리즈라고 또 이름을 사학자들이 분류를 했는데요. 흑백 이미지를 주로 사용하면서 구성을 마구마구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열대 풍경이나 식물을 암시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그리고 1963년에 동맥류를 앓고서 넘어져서 손목이 부러졌대요. 오른쪽 손목이. 그때까지도 작업을 계속했고, 오른쪽 손목이 부러지고 나니까 왼손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대단한, 네, 진짜 대단한 예술가입니다. 1960년대 후반에서야 비평가들이 리크리스너의 작업을 폴록한테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중심으로 비평하던 것에서 조금 벗어나서 한 사람의 예술가의 작품 세계가 어떻게 변화했고, 그것들이 이 당시의 추상회화 아니면 현대 미술의 흐름 속에서 어떤 기여를 했는지, 그렇게 독립된 예술가로서 평가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예술가끼리 결혼을 했을 때 혹은 유학을 가서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경우에 거의 대부분의 남성 화가들, 남성 예술가들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여성들이 뒷바라지를 하거나, 이렇게 리크리스너처럼 작업을 계속 같이 하는 경우에도 그 그늘에 가려서 예술가로서의 삶이 조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이 리크리스너는 폴록이라고 하는 너무 거장이 되어버린 술주정뱅이에 의해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철저하게 작업했던 화가였는데도 폴록이 죽은 지 한참 거의 10년이 넘게 지나서야 이제 예술가로서 재평가를 받는, 그래도 결국 멈추지 않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재평가를 아니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1972년에 라이징 그린이라고 하는 제목의 작업을 보면 이제 리크리스너의 작업인데요. 정말 많은 실험을 거친 끝에 결국은 약간 심플해졌습니다. 그래서 검은 배경에, 그러니까 정사각형에 가깝지만 살짝 길쭉한 세로로 긴 화면 안에 있는데, 바닥은 검은색 혹은 진한 초코색으로 보이고, 색상이 그러니까 녹색과 자주색, 베이지색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식물의 어떤 느낌도 나지만 또 꽃의 느낌도 나고, 또 인체를 단순화하고 추상화해서 웅크린 어떤 틀 안에 웅크려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게 하는, 적은 요소로 관객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연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공을 보여주는 작업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클레멘트 그린버그처럼 이제 유명한 비평가가 호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웠던, 혹은 계속되는 실험 상태, 혼자만의 언어를 만들고 있던 상태를 지나서 1977년에 페이스 갤러리에서 전시를 했을 때는 관객들에게 호평을 받는 상황이 왔다고 해요.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린 라이징 그린 같은 작품들은 그쵸, 일반 시민들이 볼 때도 여러 가지를 연상하게 하면서 정확하게 무언가를 지시하지는 않기 때문에 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고, 각자의 경험과 감수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레이어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작품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끝없이 작업을 놓지 않았던 리크리스너는 1984년 75세까지 살면서 계속 작업을 하고 결국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폴록이 죽은 다음에 어쨌든 남긴 유산들은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유산 말이죠.
그래서 폴록과 같이 살던 집을 이제 리크리스너까지 죽고 나면 박물관으로 바꿔서 대중들에게 오픈해서 이 리크리스너와 폴록의 작업들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또 리크리스너는 메리 베스 에델슨이라고 하는 페미니스트 작가가 이제 1세대 페미니즘 미술을 한 작가인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차용해서 살아있는 미국 여성 예술가들로 이 12제자와 또 그 둘레를 막 콜라주한 작품에도 등장할 만큼 여성 예술가들 중에서 영향력 있고 여성 예술가들 중에서뿐만이 아니라 미술계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화가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이 1984년에 리크리스너가 떠났을 때 유산이 2천만 달러가 넘었다고 하고요. 사망한 지 6개월 후에는 뉴욕의 현대미술관 모마에서 이제 리크리스너의 작품 회고전이 열렸다고 해요. 뉴욕타임즈의 리뷰에서는 이 전시를 뉴욕 화파에서 크리스너의 위치를 명확히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이제 크리스너의 예술가로서의 위상을 분명히 하고 또 리크리스너를 선구적인 추상표현주의 세대에 있었던 독립예술가로 감동적인 작품은 지난 반세기 동안 이곳에 제작된 작품들 중에 매우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에서 여성 예술가의 회고전이 4명밖에 안 열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리크리스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예술가로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현대의 화가 하면 잭슨 폴록만 알고 있었다면 이제는 반드시 잭슨 폴록이 잭슨 폴록으로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던 잭슨 폴록의 큰 조력자이자 그리고 독립적인 예술가로서 예술계에서 중요한 업적을 남겼던 정말 강인한 의지의 소유자인 리크리스너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려워요. 제가 잘 리크리스너의 멋지고 다양하고 다이나믹한 삶과 작품을 너무 잘 전해드리기에는 역량이 부족해서 계속 좌절하며 녹음하다 끊고 갔는데요. 그래도 네, 소개를 해드립니다. 리크리스너 예, 이름도 막 자꾸 저는 예전에 공부할 때 리크리스너라고 외웠거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리크리스너이고요. 네, 또 이렇게 타이거 JK처럼 힙합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때문에 또 가릴 수 없는 윤밀이라는 뮤지션의 노래를 오늘 들었습니다. 이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날씨가 점점 차가워지고 있는데요. 독감도 매우 유행하고 있는데요. 몸과 마음 잘 살피시면서 계절이 변화하는 것을 잘 느끼시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잠깐이라도 멈춰서 느낄 수 있는 시간들 많이 만드시다가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를 할게요. 마지막 곡은 스트리트맨 파이터에서 윤미래님과 비비님이 부르신 노래죠. Love 들려드릴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Look at my lips, look at my hips, look at me slaying this whole world. Look at me kissing, look at me kicking. 이건 바로 사랑과 전쟁. Look at my lips, look at my hips, look at me slaying this whole world. Look at me kissing, look at me kicking. 우리 바로 전사, hear me roar.
가수 조지라. I'ma break it down like only I can do. Bitches talk shit, but they never come through. But when I come through, best believe it's over. Wanna be around me, but they get the cold shoulder. Don't make me say it, cause they already told ya. I'm the baddest chick, I done already showed ya. On my way to the top, man, cause you're not. My song in the #1 spot. Who's 네가 high? 뭘 알아, 네가 뭐를 알아.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전부 입 닫아. 다시 벌어지게 될 거니까 네 눈, 코, 입, 어깨, 발무릎. Look at my lips, look at my hips, look at me slaying this whole world. Look at me kissing, look at me geeking. 이건 바로 사랑과 전쟁. Look at my lips, look at my hips, look at me slaying this whole world. Look at me kissing, look at me geeking. 이건 바로 사랑과 전쟁. 맘을 열어라. 고개를 들어라. 몸을 데워라. Yeah. 가수 조지라. 난 운율의 시라 손이 마누라. 환자놀이를 밝히는 아우라.